C에서의 포인터하고는 좀 다릅니다만은 포츄란 90에서는 포인터를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츄란 90에서 제공하는 포인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포츄란의 포인터는 그 값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값을 저장하지 않고 그 값이 저장된 메모리 위치를 나타내주는 그런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값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 그것을 이제 그 포인터의 타깃이라고 하는데, 그 변수에 대한 알리아싱, 그러니까 또 다른 이름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포인터를 통해서 타깃에 대한 그런 간접 접근이 가능해지죠. 이런 그 포츄란의 포인터 기능에 의해 가지고 포츄란에서도 C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적인 자료 구조, 링크드 리스트와 같은 그런 동적 자료 구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CA 포인터는 그러니까 변수, 그 포인터의 타깃이 되는 그 변수의 어드레스를 저장하는 변수죠. 어드레스를 저장하는 변수가 되는데, 포츄란의 포인터는 이렇게 그 어드레스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타깃에 대한 알리아싱의 기능만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포인터는, 그 포인터의 상태는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처음에 디파인이 된 상태죠. 그러니까 선언만 되어 있고 아직 사용되지 않은 그런 포인터의 초기 상태를 undefined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포인터가 이제 가리키는 타깃이 있는 상태가 associated. 그 다음에 그 타깃을 이제 끊어버린 것이죠. 이제 정의는 됐지만 현재 타깃이 없는 상태를 disassociated라고 말합니다. 포츄란의 고유 함수인 associated를 이용해 가지고 현재 그 포인터 변수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포인터를 선언할 때는 이제 포인터 애트리뷰트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터 애트리뷰트로 선언하면서 이 해당 포인터가 가리키게 되는 타깃의 타입, 그 다음에 kind, 차원 등이 있게 되면은 그것과 동일한 타입, 동일한 kind, 동일한 차원을 가지도록 해가지고 포인터가 define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는, 배열 포인터는 반드시 deferred shape, 그러니까 그 모양이 결정되지 않은 allocatable array와 마찬가지로 형태가 결정되지 않은 그런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모양은 결정되지 않습니다만은 그 차원이라든지 그 데이터 타입 이런 것들은 이제 명시적으로 선언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스칼라 포인터 P2R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그 리얼이고요, 리얼 타입이고요. 그다음에 그 배열 포인터 P2A는 역시 데이터 타입이 리얼이고, 즉 이제 타깃, 이 포인터가 가리킬 수 있는 그 타깃의 속성, 타깃의 그 타입이 리얼이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디멘전에 보시면 이제 이것이 2차원 어레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포인터 어레이는 2차원 리얼 어레이를 이제 타깃으로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포인터 변수는 문자를 가리킬 수가 없습니다. 문자 변수를, 캐릭터 변수를 알리아싱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포인터가 가리키는 타깃, 그 타깃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변수들은 반드시 타깃 속성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얼 타깃, 뭐 또는 그 어레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타깃 속성을 가지도록 이제 선언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보셨던 이 포인터 변수 P2R과 P2A 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 보신다면은 이제 그 XY는 이제 스칼라, 리얼 스칼라니까 이것은 P2R이 이것들을 이제 가리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원 어레이인 ABC, 2차원 리얼 어레이인 ABC는 포인터 어레이인 P2A가 이것들을 이제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포인터 변수에 값을 할당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하나가 포인터 할당이고 하나는 표준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포인터 할당은 이제 알리아싱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인터 할당을 하게 되면은 포인터하고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그 타깃은 이제 동일한 공간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터 할당은 포인터와 타깃 사이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다시 나옵니다만 모든 포인터는 디폴트 타깃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터와 포인터 사이에도 이런 그 포인터 할당이 가능합니다. 노멀 할당은 이제 포인터하고 꼭 타깃이 아니어도 됩니다. 타깃이 아니고 또 어떤 값이어도 좋고요. 그래서
이 노멀 할당을 하게 되면 포인터가 이미 가리키고 있는 그 공간에 저장되는 그 공간의 값을 할당해 주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되죠. 이때 이제 이런 표준 할당은 말씀드린 대로 이때 그 객체가 타깃 속성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포인터 할당을 하고 있는데요. P2R이 Y를 가리키도록 했죠. 또는 어레이 포인터 P2A가 2차원 어레이 B를 이제 가리키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P2R은 Y를, P2A는 이제 B를 알리아싱을 하게 되는 것인데, 즉 P2R과 Y가 가리키는 공간이 동일하게 되고요. 또 B와 P2A가 가리키는 공간이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Y에 3을 집어넣게 되면 그에게는 곧 P2R의 공간에 3이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또 P2R2가 P2R을 가리키도록 하게 되면요. 이미 P2R이 Y를 가리키도록 이제 그 포인트 할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 주소 Y에 들어있는 Y의 공간, 주소 Y가 가리키는 이 메모리 공간에 대해 가지고 이 메모리 공간을 나타내주는 이제 그 변수가 3개가 됩니다. Y가 되고 P2R이 되고 P2R2가 되는 셈이죠. 또는 이제 P2R2를 직접 Y에 이렇게 알리아싱을 시켜줘도 마찬가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에다가 그 3.1415라는 값을 이제 할당해 주고요. 그 다음에 P2R이 Y를 가리키도록 했습니다. 알리아싱을 했고, 그 다음에 P2R equal X라고 해버리게 되면 이거는 즉 P2R이 가리키는 그 공간에다가 X의 값을 할당해 넣는다는 이 표준 할당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P2R이 가리키는 공간, 즉 Y의 공간에 3.1415, X의 값이 할당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그 포인트 할당과 노멀 할당의 그 표준 할당의 차이를 이제 보는 그런 간단한 예제가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타겟 속성을 가지는 T1, T2의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서 P1이 T1을, P2가 T2를 가리키도록 이렇게 포인트 할당을 하게 되면은 P1, T1은 3.4가 될 것이고, 이건 3.4가 되고, P2, T2는 이 값이 4.5가 되겠죠. 이렇게 값이 할당이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P2가 P1을 가리키도록 이렇게 이제 포인트 할당을 해버리게 되면은 P1이 가리키는 공간은 곧 T1이 되는 거니까 T1, P1, P2가 동일한 이제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공간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P2, P1, T1이 같은 값이 돼가지고 3.4가 되고 T2만 이제 4.5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근데 똑같은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이제 포인트 할당 대신에 노멀 할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노멀 할당을 하게 되면은 지금 P1, T1의 값이 3.4가 들어있고 P2, T2의 값이 4.5가 들어있는데 여기서 P2 equal P1이라고 P1의 값을 P2로 이제 할당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즉 P1의 값이 P2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P1의 값은 곧 T1, 즉 3.4가 되는데 이 값이 P2가 가리키는 공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P2의 공간, 즉 그것은 T2가 되는데 이것이 3.4, P1의 값 3.4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T1, T2, P1, P2가 모두 다 3.4의 값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포인트 할당과 노멀 할당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배열 포인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열 포인터, 그러니까 그 어레이를 알리아싱을 하는 어레이를 가리키는 그런 이제 배열, 이제 그것이 배열 포인터가 되는데 차원하고 데이터 타입이 맞으면은 포인터는 배열 전체에 대응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배열 전체를 가리킬 수 있고 또는 배열의 일부분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단 이때 이 배열 부분은 포인터가 가리키는 배열 부분은 반드시 트리플렛 서브스크립트로 표현된 그런 배열 부분이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2차원 리얼 어레이 포인터 P2A가 있는데 그것이 어레이 A를 가리키도록 했습니다. 근데 P2A가 2차원 그 배열 포인터니까 가리키는 이 어레이 A도 그것이 배열 부분이든 아니면 그것이 배열 전체가 됐든 반드시 2차원 리얼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어레이 A가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사이즈가 53입니다. 53인데 그것의 전체를 지금 P2A가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배열의 일부분이고 그 배열의 일부분을 이렇게 트리플렛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3행에서 마지막 행까지 스트라이드가 2가 됐죠. 그래서 3행에서 5행까지 스트라이드가 2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은 그 시작부터 끝까지 해서 스트라이드를 이루했으니까 1열부터 3열까지 중에서 이제 스트라이드를 이루했으니까 요거 4개가 되겠죠. 그래서 역시 형태는 이 배열 부분, 어레이 AA 부분이 2차원 그런 그 배열 형태가 됐고요. 따라서 P2A는 배열 A의 일부분, 즉 2x2 형태의 배열 A의 일부분을 가리키게 됩니다. 따라서 P2A의 사이즈, 그러니까 그 호출한 그 고유함수인 사이즈를 호출해 가지고 P2A의 사이즈를 확인해 보시면 이것이 4가 나오겠죠. 2x2가 되니까. 그 다음에 shape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P2A의 shape를 알아보게 되면 이제 이것이 2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레이 A의 3행 1열 성분, 5행 1열 성분, 3행 3열, 5행 3열 성분이 각각 이 그 포인터 어레이 P2A의 1행 1열, 2행 1열, 1행 2열, 2행 2열 성분이 되는 것이죠. 네, 포인터하고 배열을 이제 포인터가 배열을 가리킬 때는 이 포인터가 2차원 그 포인터면 반드시 가리키는 그 타겟도 반드시 2차원의 형태여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112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우리가 1행 2열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표현식 자체가 그 2차원 형태의 표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차원 어레이 P2A는 2차원 포인터 어레이 P2A는 이것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표현은 안 되고요. 이것은 이제 1차원 형태가 되니까 되질 않고 또 역시 배열 A의 일부분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 배열 A의 부분은 반드시 또 그 트리플렛 표현이어야 됩니다. 이것은 벡터 표현이죠. 스크립트 벡터를 이용한 이런 벡터 표현으로 나타내어진 그런 그 타깃을 포인터가 가리킬 수가 없습니다. 네, 동일한 내용이 계속됩니다만은 이제 그 TV1이라는 타깃 1차원 어레이가 인덱스가 마이너스 3부터 5까지로 붙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PV1이 TV1을 가리키도록 하면은 PV1도 인덱스가 TV1 인덱스를 따라서 마이너스 3부터 5까지가 붙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TV1 콜론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게 되면은 PV1의 인덱스는 자동으로 1부터 9까지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PV1이 TV1의 일부분이죠. 1부터 5까지 스트라이드를 이루하게 되면 이게 성분이 3개가 되거든요. 이때 이 성분의 인덱스는 PV1이 1에서부터 3까지로 붙게 됩니다. 2차원에 대해서도요. 2차원에 대해서도 PV1이 지금 1차원 어레이 포인터고 PV2는 2차원 어레이 포인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PV1은 1차원 타깃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차원 어레이 TV의 4행, 그러니까 1차원 어레이 PV1이 TV의 4행, 그러니까 1차원 형태를 타깃으로 가질 수가 있고요. PV2, 2차원 어레이 포인터는 TV의 일부분이라도 2차원 형태의 그런 타깃을 가져야 합니다. 또 이런 포인터를 이용하게 되면 포인터는요, 타깃으로서 타깃 속성을 가지는 그런 이제 그 변수들을 이제 가리키게 되는데, 그거 외에 동적 할당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그 공간을 타깃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allocate문을 이용해 가지고 포인터가 가리키는 공간을 동적으로 할당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앞에 동적 배열이라고 해가지고 앞에 3가지가 나왔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제 포인터 배열이 있었고, 그 포인터 배열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공간이 동적으로 생성되는 것을 이제 의미했었습니다. 이것은 위의 것은 그 실수를 지금 동적 할당한 것이고, 밑에서는 이제 그 어레이죠. 2차원 배열을 이제 동적으로 이제 할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동적으로 할당된 공간을 타깃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터의 어떤 값을 노멀 할당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P2R, 이제 포인터 P2R이 가리키는 그 공간을 동적 할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이제 그 P2R이 가리키는 공간에 2라는 값을 이렇게 할당해 넣어줄 수가 있죠. 또는 이제 타깃 2가 있어가지고 P2R이 2를 가리키도록 하게 되면은 P2R이 가리키는 공간이 생기게 됐죠. 그렇게 되면 이제 P2R에다가 이렇게 값을 할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 가리키는 공간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값을 할당하게 되면 이제 메모리 에러가 나겠죠. 네, 그 다음에 포인터는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포인터는 모두 다 디폴트 타깃 속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포인터는 포인터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P2A가 타깃 속성을 가지는 A를 이렇게 가리켰는데 다시 또 다른 포인터 P2R은 그 포인터를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터는 항상 타깃 속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모든 포인터는 포인터를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댕글링 포인터라는 것은 이제 보시면은 지금 포인터 P1, P2가 있고요. 그 다음에 P1이 가리키는 공간을 동적으로 할당을 했습니다. 얼로케이트문을 통해 가지고 동적 할당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P1에다가 3.4를 넣어주고요. P1의 공간, 동적 할당된 그 공간에다 3.4를 넣어주고 P2가 P1을 가리키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P2가 P1을 가리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P1에 할당이 된, P1에 동적으로 할당이 된 그 공간을 디얼로케이트 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공간은 사라지게 되는데 문제는 여전히 P2가 그 공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P2에 어떤 그 값이 남아있을지 이것은 이제 예측할 수가 없게 되고 이것들이 코드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는 P2와 같은 포인터를 댕글링 포인터라고 하고 이런 댕글링 포인터가 없도록 특히 포인터를 사용하실 때는 이런 댕글링 포인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포인터하고 타깃 사이 연결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널리파이 문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널리파이 P2R을 하게 되면은 P2R이 가리키는 그 타깃과 P2R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단 이제 이때 만약에 그 P2R이 가리키는 그 공간이 동적 생성된 그 공간이었을 때 그 공간이 디얼로케이트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적 생성된 그 공간에 대해서 어떤 그 어소시에이트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라면은 널리파이를 써서는 안 되고요. 그때는 디얼로케이트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얼로케이트에 의해서 어소시에이트된 그 공간하고 포인터 연결을 해제시키기 위해서 이제 디얼로케이트를 사용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널리파이를 쓰게 되면은 공간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공간과 그 공간을 가리키는 포인터 사이 관계만 끊어지게 되고 그 공간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 공간이 이제 디얼로케이트 되지 못하고요. 그래서 그 공간은 다른 어떤 누구도 그 이후에 접근할 수 없는 낭비된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 포인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 포츄란 고유 함수가 associated입니다. 네, 처음에 포인터를 이제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고 난 뒤에 associated를 확인해 보게 되면은 이것은 지금 포인터의 상태가 undefined 상태죠. undefined 상태고 그 다음에 nullify p를 한번 하고 난 뒤에 associated 이건 일단은 지금 이제 undefined는 아니고 nullify를 한번 했기 때문에 이제 disassociated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associated 결과가 false가 되고요. 그 다음에 p가 t를 가리키도록 한다면 이제 p가 가리키는 공간이 있으니까 associated 결과는 true가 되겠죠. undefined 상태에서 associated 결과는 뭐가 되느냐? 이건 실질적으로 그야말로 undefined, 그러니까 상태가 없는 것입니다만은 associated가 지금 true 또는 false를 아웃풋으로 내놓기 때문에 이 경우도 그냥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false. 또 밑에서는 지금 1차원 어레이 포인터 P에 대해서 allocate 문을 통해 가지고 이 P가 가리키는 공간을 동적 할당을 했습니다. 1000개의 이 공간을 동적 할당을 했는데 이때 이것을 이제 nullify 해버리게 되면은 그 공간은 그냥 그대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그 공간과 P 사이의 관계만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이제 그 이후에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에 그 어떤 것도 접근할 수가 없는 낭비된 공간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동적 할당된 공간에 대해서 그 동적 할당된 공간하고 포인터 사이 관계를 끊을 때는 nullify가 아니고 반드시 deallocate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포인터를 어떤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예를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학계산 코드에서 이런 반복 계산, iterative 메소드를 사용을 할 때 이 포인터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지금 여기서 간단한 iterative 메소드 예를 하나 들어보이겠는데요. 이것은 y의 스퀘어 루트를 계산해주는 그런 스퀘어 루트를 누메리컬하게 계산하는 간단한 알고리즘입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xn-1을 가지고 이제 xn 그 다음 근사치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코드를 보시면은 이제 previous가 초기화된 상태에서
이제 next 값을 계산을 하죠.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next 값을 계산해서 그 next하고 previous의 그 차이가 그 우리가 이제 원하는 어떤 그런 에라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 이터레이티브를 이제 마치고 근사치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이제 next에 다시 previous를 넣고 그 previous를 이용해서 또 다시 그 다음 next를 찾아가는 이런 이제 이터레이티브 메서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경우라면은 뭐 스칼라가 하나에 대한 이터레이티브이기 때문에 뭐 그다지 포인터를 사용하는 경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나 큰 차이를 느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제 다음 내용을 보신다면은 이 경우는 지금 어레이를 가지고 지금 그 이터레이티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디멘전 사이즈가 n by n이고 이것이 n이 만이라면은 이 어레이가 상당히 좀 큰 어레이가 되겠죠. 그런 큰 어레이를 가지고 지금 그 previous에 이제 initialize 하고 난 뒤에 iteration 펑션을 콜 해가지고 next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에러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next를 다시 previous에 집어넣고 하는 이런 그 카피 과정들이 그 하나의 큰 부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카피하는 거죠. next에 있는 것을 previous에 넣고 이런 그 데이터를 옮기는 과정들이 큰 로드가 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코드에서처럼 그 포인터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런 그 카피 과정을 생략하고 코드 성능을 아주 이제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afflux 1, afflux 2는 이것은 이제 타깃이 되고요. 그것을 가리키는 prev next swap 이라는 이제 이런 포인터가 있죠. 그래서 previous next가 afflux 1, afflux 2라는 이제 이 타깃 그 어레이를 이제 가리키게 하고요. 그래서 이터레이션 펑션을 이용해 가지고 넥스트를 계산을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스와핑을 하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포인트 할당을 통해서 처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왼쪽 코드에서와 같은 이런 그 부하가 큰 데이터 카피 과정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포인트를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정의해 쓰는 derived 타입의 그 포인터를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derived 타입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동적 배열은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allocatable array는 사용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이 pointer array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간단한 코드를 보신다면 지금 그 포인터 속성을 가지는 그 VDAT 1차원 array 포인터가 지금 그 derived 타입 안에 들어가 있죠. allocatable array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만은 pointer array는 이렇게 derived 타입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한 타입을 가지는 변수 이제 P1이 있게 되는데, 그 P1에 대해서 이제 포인터 어레이가 되니까 이것을 이제 allocate 하고 있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erived 타입 안에 allocatable array는 쓸 수가 없습니다만은 포인터 배열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동적 할당 기능을 derived 타입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포인터 밸류드 함수. 이것은 포인터를 결과로 내놓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포인터를 결과로 주는 함수는 반드시 명시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져야 하고요. 이때 이제 이런 포인터 밸류드 함수는 결과의 크기가 이제 그 계산마다 달라지는, 수행되는 계산에 따라서 그 결과의 크기가 달라지는 경우에 이런 포인터 밸류드 함수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랜덤 넘버를 불러 가지고요. 그 두 개 중에서 큰 값을 결정해주는 그런 포인트 밸리드 펑션 P2R이 여기 지금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 B가 있는데 A, B에 대해서 두 개 중에서 큰 쪽을 PTR이 가리키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인트 밸리드 함수 PTR의 아웃풋은 인풋 A, B 두 개 중에서 큰 쪽을 이제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largest라는 이 포인터에 대해 가지고 largest가 포인터 펑션 PTR을 가리키도록 함으로 인해 가지고 largest가 AB 중에서 이제 두 개 중에서 큰 쪽을 알리아싱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AB가 지금 펑션 PTR의 그 인풋으로 패싱되지 않았죠. 이렇게 패싱 시키지 않았는데도 AB를 이 펑션의 인풋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 펑션이 인터널 프로시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널 프로시저는 그 인터널 프로시저를 포함하고 있는 호스트 프로그램의 그 변수들에 직접 접근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유용한 그런 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경우는 그 이제 그 펑션 GT0 역시 컨테인즈문 다음에 선언된 그 내부 프로시저입니다만은 이 내부 프로시저가 하는 일이 인풋 어레이를 지금 인풋 어레이 A를 받아 가지고요. A에서 지금 그 A에 들어있는 값 중에서 0.5보다 더 큰 값이 몇 개 있는가 그 개수를 헤아립니다. 지금 이 펑션이 하는 일은 어레이 A에서 0.5보다 더 큰 값을 뽑아내 가지고 그 0.5보다 큰 값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어레이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 안에 어레이 A 안에 0.5가 몇 개 있는가를 결정을 하고 그 개수가 만약에 이제 결정이 된다면 그만큼 이제 새로운 어레이를 동적 할당을 하죠. 동적 할당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할당된 그 동적 할당된 그 어레이에다가 0.5보다 더 큰 값을 집어넣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0.5보다 큰 값이 들어있는 이 새로운 어레이 GT0가 이것이 이 그 펑션의 아웃풋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GT0가 포인터죠. 이 펑션의 아웃풋이 지금 포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들어오는 어레이 A에 따라서 이 펑션의 아웃풋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가령 뭐 어떤 경우에는 0.5 더 큰 값이 뭐 10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20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뭐 하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실행할 때마다 그 아웃풋으로 나오는 그런 그 데이터 사이즈가 이제 배열 사이즈가 달라지게 될 때 이런 이제 포인터 밸리드 함수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GT0 현재 지금 포인터가 되고요. 포인터 어레이에 대해서 지금 allocate문을 사용해서 동적 할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서 메인에서 보시게 되면은 포인터 또 다른 1차원 포인터 P가 GT0X 그러니까 그 펑션 GT0를 포인터 밸리드 펑션 GT0를 가리키도록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간단하게 그 인풋 어레이 XI에서 0.5보다 더 큰 값을 아웃풋으로 가지는 그런 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시 한번 또 간단하게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드렸던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그 코드가 됩니다. 네, 지금 그 뭐 랜덤 넘버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그 인풋 어레이 X를 만들었고요. 거기서 이제 0.5 더 큰 값을 뽑아내 가지고 그것들만으로 이루어지는 그 어레이를 이제 만들기 위해 가지고 포인트 밸리드 함수 GT0를 지금 썼습니다. 밑에 GT0는 펑션 GT0는 이제 내부 프로시저로서 지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0.5 더 큰 개수를 헤아려 가지고 그만큼 GT0를 동적 할당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0.5 더 큰 값들을 GT0에 집어넣는 그런 이제 예제가 됩니다. 컴파일해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pt.f였죠. 그래서 뭐 따로 특별히 그 실행 파일명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a.out으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네, 실행을 해보면은 seed를 뭐 0.3을 줘가지고 넣었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0.5보다 더 큰 값이 지금 나온 결과인데요. 지금 seed를 0.3으로 줘가지고 현재 그 100개 array x에 들어간 이제 100개의 값들이 쭉 나와 있고 그 중에서 0.5보다 더 큰 값들이 지금 49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값들을 지금 이렇게 쭉 프린트아웃 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포인터를 이용해 가지고요. 포츠라는 공에서 사용하는 포인터를 이용해 가지고 동적 자료 구조를 또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적 자료 구조의 예로서 링크드 리스트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링크드 리스트는 그 동적 자료 구조의 하나로서 이 데이터들이 배열의 데이터들은 항상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저장이 되죠. 연속적으로 저장이 되는 반면에 링크드 리스트의 자료들은 연속적으로 저장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배열은 한번 디파인이 되면은 이제 끝까지 이제 그 사이즈가 변화되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됩니다만은
이 링크드 리스트는 그 크기가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중간의 값들을 삭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동적 생성, 동적 삭제가 가능하고 리스트 안에 이미 위치해 어떤 데이터를 하나 더 추가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의 한 그 데이터는 그 하나의 한 노드라고 하는데 그 한 노드에는 두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필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노드 다음 노드를 이제 가리키는 그런 이제 포인터가 하나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리스트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값을 읽어드린 후 두 번째, 세 번째 값을 읽어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리스트가 생성되는 것을 그림으로 이제 만들어봤습니다. 이것을 이제 코드로 정리한 것이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무한 루프가 돌아가면서요. num이 처음에 이제 표준 입력을 받게 되는데 이 num 값이 이 0이 되면은 이제 리스트를 만드는 것을 종료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엑시트를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num이 0이 아니라면은 이제 current가 allocate가 됩니다. 이제 current는 데이터 타입이 노드 타입이죠. 노드 타입인데 포인터입니다. 포인터가 되고 데이터 타입 노드는 여기 이제 define 되어 있습니다만은 value 값 인테저 하나에다가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노드 타입의 포인터 next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노드 타입 안에서 다시 노드 타입이 쓰이고 있죠.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커시브한 자료 구조를 지금 현재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urrent라는 그 포인터를 current 그러니까 노드 타입의 그 포인터 current를 지금 하나 동적 생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value 값으로서 읽어드린 num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 next가 이제 리스트를 가리키도록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next가 리스트를 가리키도록 했는데 이제 이 앞에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요. 네, 그래서 그 next가 이제 리스트를 가리키도록 한 상태에서 다시 이것이 또 그 다음 읽어드리는 그 노드의 그 이제 next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리스트가 다시 이 next를 가리키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리스트가 다시 current를 가리키도록 했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루프를 이제 돌려가지고 그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리스트를 더 이상 만들지 않을 때는 num의 0을 넣어서 이제 빠져나오면서 다시 current가 리스트를 가리키도록 해가지고 리스트가 이제 종료됐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뭐 아주 간단하긴 합니다만 실제로 링크드 리스트는 이런 단방향도 있고 양방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현재 그 예는 들어 보이질 않았고요. 이제 어쨌거나 이런 그 포인터를 이용해가지고 포츄란 90에서도 그 C에서와 같은 그런 동적 자료 구조를 이제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에서 이제 그 포츄란 90의 그런 특징들, 포츄란 90이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유용한 기능들에 대해서 쭉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참고로 포츄란 90의 다음 버전인 포츄란 95에서는 이제 새롭게 이제 추가된 것들이 포올 제어 구조가 있습니다. 포올 제어 구조에 그 웨어 구문이 있었죠. 웨어 구문이 네스티드된 웨어 구문을 포츄란 95에서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엘레멘탈 프로시저. 엘레멘탈 프로시저는 포츄란 90에서는 이제 고유 함수들, 이 엘레멘탈 그 함수들이었는데, 그럼 코사인 사인 같은 경우 인풋으로 그 어레이가 들어가면은 그 아웃풋도 역시 어레이로 나오게 됐었죠. 그렇게 어레이를 인풋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거하고 동일한 크기 어레이를 아웃풋으로 내놓는 그런 엘레멘탈 프로시저를 만들어 쓸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퓨어 프로시저가 있고요. 뭐 이런 그 오토매틱 디얼로케이션 기타 등등 이와 같이 또 90에서 또 부족했던 여러 가지 기능들을 포츄란 95에서 또 새롭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포츄란은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77에서 90으로 오면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과학계산 코드를 그 작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90의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하신다라면은 아주 그 편리하게 포츄란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편리하고 또 강력한 성능을 가지는 그런 그 코드 개발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90의 사용을 포츄란을 만약에 사용하신다면은 90의 사용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포츄란 90 그
교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